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찰 가운데 예산 수덕사와 산청 율곡사를 잇따라 찾아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유홍준 신임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부여박물관의 왕흥사지 사리함을 위한 국보실을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내외 호평을 받고 있는 사유의 방의 후속작이 등장할지 주목됩니다. 문학계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 비교문학협회 총회가 오는 28일 고양 힐텍스에서 열립니다. 동국대와 고양시 등이 공동 주최한 이번 총회는 세계적인 석학과 작가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K문학의 위상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찰마다 다른 생전 예수제 의식을 정리해 원형을 복원한 책이 나왔습니다. 변형되거나 잊혀지는 불교 의례의식의 가치를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진각종이 종조 회당대종사의 탄생지인 울릉도에서 제22회 회당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담은 독도 아리랑 콘서트도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최근 집중호우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산청 율곡사와 예산 수덕사를 찾았습니다. 부서진 시설과 전각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약속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상 회복도 기원했습니다. 권근주 기자입니다. 물폭탄이 휩쓴 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과 충남 예산, 인명재산 피해와 함께 불교문화유산들도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피해 지역에 모두가 나서 복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현장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먼저 80대 스님 1명을 비롯해 13명의 사망자와 실종자 1명이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가 가장 컸던 산청에선 깊은 안타까움과 위로, 희생자들을 향한 애도를 표했고 그분들의 건강왕생을 기원하고 또 그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산에서 흘러내려온 흙더미가 법당에 가득 차고 보물 대웅전의 뒤편 벽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를 입은 율곡사를 찾아서는 복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할머니 손잡고 다니던 절이거든요. 유전마을하고 또 율곡사가 앞으로 또 천년을 또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율곡사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피해 주민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이제 일상으로 복구된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편안한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이어 복구 활동 중인 조계종 긴급구호단과 함께 구호용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오후엔 예산에 있는 조계종 제7교구 본사 덕숭 총림 수덕사를 찾았습니다. 말사인 정해사로 올라가는 길이 끊기고 선수암 인근 주차장 지붕이 붕괴돼 차량이 파손된 처참한 현장 등을 둘러보고 매미, 유사 그거를 겪으면서 요게 지금 3번째거든. 네 번째인데 태풍 올 때. 네 번째 지금 이 많은 하루째 이게 600mm가 왔습니다. 저희 종단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독려를 하고 또 지원할 거 있으면은 충분히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찰과 전각, 인근 숲과 건물들의 복구를 위한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힘을 모아서 열심히 잘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율곡사와 수덕사는 군청, 국가유산청 등과 함께 사찰의 재정비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봄의 산불과 이번 여름의 폭우 피해까지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속 번번이 사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 대책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현장이었습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유홍준 신임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반가사유상을 위한 사유의 방처럼 부여박물관 국보실을 조성해 사리함을 전시하는 등 불교 문화유산을 재조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아울러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세계 유수 미술관의 명작과 명화를 볼 수 있도록 국립중앙박물관의 위상을 드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준성 기자입니다. 연간 관람객 400만 시대를 맞으며 세계 10대 박물관 대열에 오른 국립중앙박물관. 신임 관장으로 취임한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기자회견에서 취임 일성으로 전 세계 K문화 강국의 실체와 저력을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물관의 업적과 위상은 전시회로 나타난다며 한국 미술 5,000년을 주제로 한 세계 순회전이
그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넷플릭스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의 열풍 등으로 최근 한 번 더 주목받고 있는 한류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박물관의 정체성을 더 견고히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K컬처의 뿌리로서 한국 미술이라고 하는 것의 그 체계적이고 또 대규모로 해서 블록버스터로 해가지고 세계 순회전을 할 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불교 문화유산이 유홍준 관장 체제에서 어떻게 재조명될지도 기대를 모읍니다. 유 관장은 크게 호평을 받았던 사유해방의 전시 사례를 예로 들면서 불교 문화유산의 새로운 전시 기획을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립박물관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개관 예정인 국립부여미술관의 국보실을 주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유해방이 워낙에 그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부여박물관의 국보실을 개관을 곧 할 거예요. 거기에는 백제의 그 유명한 사리함들하고 백제불상들 해서 오는 게 있고 베스트셀러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잘 알려진 작가이기도 한 유 관장은 당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화마평에 올랐던 데 대해서도 속 시원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평생을 한국 미술사를 다룬 연구자로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고 싶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여태까지 글로 서술한 한국 미술사 책으로 독자를 만나는 그 마음을 이제 유물로 이야기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전시회로 국민과 만나겠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한류의 인기와 함께 해마다 늘고 있는 관람객들에게 K컬처의 뿌리를 확인하는 장소가 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조계종이 유튜브를 이용한 대사회 소통을 강화합니다. 조계종 미디어 홍보실은 그제 조계사 극락전에서 자체 유튜브 콘텐츠 조계 인사이드 촬영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조계 인사이드는 스님들부터 불교에 관심이 있는 이들까지 불교를 매개로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콘텐츠로 지난달 3일 처음 선보였으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조계종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올라갑니다. 미디어 홍보실장 덕안 스님은 개인 플랫폼이 방송의 대세로 흘러가는 시기에 유튜브 콘텐츠는 우리 불교의 다양한 이야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이 된다며 앞으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적극 공유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제 종단을 바라보는 공적 사적인 모든 말씀들을 우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 사부 대중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라는 것이 청소년뿐만 아니고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모든 콘텐츠들을 다 담을 수 있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조계종은 지난 4월 1일 미디어 홍보실을 설립한 뒤 조계 인사이드를 비롯해 조계종의 미래를 여는 사람들이라는 콘텐츠 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가 나가당 성타대종사 열반 2주기를 맞아 그제 경대 무설전에서 추모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달해제는 선덕 운성대종사의 축원을 시작으로 회주 법달대종사의 헌양과 정문스님을 비롯한 문도스님들의 헌화, 종사 영반, 추모사, 추모가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불국사 조실 설당 종우대종사는 생사가 분명한데 생사 없음은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설하며 스님이 다시 이 생으로 오셔서 중생구제를 해주시길 바란다며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문도 대표 정문 스님은 우리 문도는 스님의 뜻을 따라 정진에 힘을 쓰겠다면서 참석 사부대중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성타대종사는 1952년 불국사에서 월산 대선사를 은사로 출가한 뒤 조계종 교무부장과 포교원장, 중앙종회 의장 등 주요 소임을 지냈으며 대외적으로 자리이타의 가르침과 중생구제에 힘써오다 2년 전 법납 72년 세수 83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진각종이 울릉도에서 연 제22회 회당문화축제의 메인 행사인 독도 아리랑 콘서트가 성황리에 회양됐습니다. 독도 아리랑 콘서트는 그제 울릉도 저동항 특설무대에서
남한권 울릉군수를 비롯한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콘서트는 광복 80년을 기념하고 다가오는 진각 80년을 기대하며 준비한 독도는 우리 땅 플래시몹과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졌습니다. 콘서트에 앞서 진각종 통립원장 능원정사는 회당 문화축제는 해마다 새로운 날갯짓을 하고 있다며 더욱 새롭고 더욱 알차고 더욱 멋있는 명품 축제를 만들도록 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각종은 회당문화축제 본행사에 앞서 시민당 순례문화 조성을 위해 처음 기획한 회당의 발걸음을 따라 도보순례도 마쳤습니다. 문학계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 비교문학협회 총회가 국내에서 열립니다. 세계 최대 규모라 할 만큼 세계적인 석학과 작가들이 대거 참여해 AI로 대변되는 디지털 전환 사회 속에서 문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계 문학에 영향을 미친 불교의 가치와 정서를 살펴보는 시간도 갖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아시아, 북미, 유럽, 아프리카 등 대륙별로 3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비교문학협회 총회, 문학계 올림픽으로 불리는 최대 규모의 글로벌 학술 대회로 오는 28일부터 닷새간 고향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동국대와 한국 동서비교문학학회, 고양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건 2010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올해로 24번째 열리는 총회의 대주제는 비교문학과 기술, 40여 개국에서 세계 문학계를 대표하는 학자와 작가 1,500여 명이 대거 참여해 문학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합니다. 지금 AI로 대변되어지는 디지털 전환 사회가 되면서 완전히 바뀐 문학 출판의 환경, 그리고 출판 환경만 바뀐 게 아니고 라이팅의 환경, 창작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가장 핵심적인 논의가 될 것. 29일 개회식에서는 200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의 장-마리 귀스타브 르 클레지오 작가와 윤재용 동국대 총장의 특별 강연이 펼쳐집니다. 르 클레지오 작가는 전쟁과 상실, 기억이라는 주제를 통해 문학이 연대와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윤 총장은 세익스피어부터 서정주까지 동서양 문학을 횡단하며 디지털 시대 속 언어의 정치성과 번역의 역할을 조명합니다. 이 비교문학이라는 게 사실은 만들어진 게 그렇게 오래된 학문의 영역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뭐 세계 자체가 글로벌화되면서 이 문학에 대한 연구들도 자기 문학에 대한 연구만이 아니고 자기 문학과 다른 국가의 문학이 어떻게 상호 그 일종의 영향 관계를 특히 불교 문학과 문화를 집중 조명하고 세계적인 석학들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동국대는 한국 문학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불교의 가치와 정서를 살펴보고 세계 문학에 미친 영향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불교 문학과 문화를 주제로 한 세션을 꾸려서 그 세션에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어지고 있는 불교 관련된 문학, 그 다음에 불교와 세계 문학과의 연결, 예를 들면 한국 불교가 뭐 예이치 문학에 영향을 끼친 이런 요인들이 있거든요. 불교가 끼친 여러 가지 세계 유명한 작가들에 대한 요인. 본행사에 앞서 26일부터 이틀간 동국대에서는 협회 주요 임원들이 사전 컨퍼런스를 통해 각국의 비교문학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K-팝에 이어 글로벌 브랜드로 급부상하고 있는 K-문학. 동국대는 단순 학술적 논의를 넘어 한국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생전예수제는 살아있는 사람이 사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교 의례로 조선시대 윤달의 대표적인 풍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찰마다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원형을 잃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10년에 걸친 연구 끝에 생전예수제 원형을 되살린 교본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최유리 기자입니다. 생전예수제는 생전에 미리 복을 지어 다음 생을 준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국 사찰마다 열리고 있지만 의례 방식은 제각각. 한 번 지낼 때 15시간 넘게 걸릴 정도로 긴 구성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여건에 따라 생략되거나 축소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경제어산연구소가
생전 예수제 의뢰의 원형을 정리한 교본을 출간했습니다. 2015년부터 연구 작업을 시작했죠. 이 책뿐만 아니라 영산제니 수륙제니 이것은 총 5종이 있거든요. 이렇게 짜임새를 갖춘 지가 벌써 이제 10년 됐다 이 말씀이죠. 이번 교본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실제 집전자가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까지 고려해 구성됐습니다. 최근 다양한 목판본과 필사본을 비교해 오류를 바로잡고 예수제의 전통 구조를 찾았습니다. 이제 필사본으로서는 개인이 쓰는 것들은 자기 중심으로 책을 편집해 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왜 이렇게 생겼지? 왜 이건 안 하지?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의문이 들지 않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기존 운수상단으로 불리던 의식을 도량 건립으로 표기하고 제외 이후의 배송은 도배송과 상하배송으로 나눠 동시 배치했습니다. 또 수륙제나 예수제의 시작을 알리는 사자단의 말은 신마, 고사단의 말은 전마로 구별해 각각 사자단과 고사단 뒤에 봉행하도록 했고 의뢰 집전 시 소리를 내는 방식인 고, 하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행간을 넓혀 구성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의식집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의식이 점점 간소화되고 소멸되니까 인쇄체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라도 이거 근거가 남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만들었죠. 생전 예수제의 원형을 살려낸 것으로 평가받은 이 교본은 불교 의뢰 전승의 든든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주목됩니다. BBS 뉴스 최일입니다. BBS 대구불교방송이 주최한 제21회 꿈이 있는 문예 마당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BBS 대구가 지난달 2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공모로 진행된 올해 문예 마당에는 글쓰기와 그리기, 사진 촬영, 유튜브 쇼츠 등 총 4개 부문의 2천여 작품이 접수돼 실력을 겨뤘습니다. 영예대상인 교육부 장관상은 청도 이서고 2학년 윤하정 학생이 받았고 문화체육장관부상은 대서중 1학년 김민채 학생, 조계종 총무원장상은 능인고 1학년 김세존 학생에게 돌아갔습니다. 수상자에게 수여되는 상장과 부상은 학교나 유치원 등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BBS 대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 대원사 주지이자 동국대 경주 캠퍼스 교수인 법지 스님이 지난 22일 범어사 선문화관에서 금정불교대학 전문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펼쳤습니다. 이번 특강에서 법지 스님은 중국의 근대 고승인 허운선사의 간화선 사상에 도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법지 스님은 허운선사의 선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간화선이라 할 수 있다며 간화선 창시자인 대해종고와 선양자 고봉 원료를 비교하면서 간화선 사상의 역사적인 계승과 변용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간화선은 처음 출현할 때부터 지금까지 발전하는 과정 가운데 줄곧 선종의 주된 수행 방법이었지만 그 내용은 시대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발전과 변용을 가져왔다며 허운선사의 간화선 사상도 그 이전의 선사들과 비교해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자 어린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육성하는 자타카 영어 캠프가 처음으로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는 지난 18일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회의실에서 자타카 영어 캠프 발대식을 갖고 인천공항을 통해 LA 달마사로 출발해 현지에서 예불과 명상,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한 뒤 오는 28일에 돌아오는 일정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포교사회가 처음으로 해외에서 진행하는 자타카 영어 캠프는 학부모들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혹시 해외 캠프 같은 거를 국제포교사 또 종단에서 이렇게 마련해주면 사실 믿고 맡길 때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를 시작 연도로 해가지고 한번 이 프로그램도 자타카 영어 말하기 대회 일환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고 좀.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생까지 참가한 이번 캠프는 LA 달마사에서 아침 예불 후 원어민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그리피스 천문대와 LA 자연사 박물관, 달마 젠센터 등에서 체험학습을 실시합니다.
7월 25일 금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